중요한 내용입니다. 300여 개의 본인 방송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조금 길고 어렵더라도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11개 통합 전투 사령부 중 하나인 미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지난 2022년 3월 5일 임명이 된 제클린 반 오버스트 공군 대장이 비공개로 한국을 다녀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는 2개 이상의 병종으로 구성이 된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미군의 지휘 통제에 있어서 최상위 제대입니다. 유럽, 인도태평양, 중부, 아프리카, 북부, 남부, 우주사령부 등 작전지역을 가지고 있는 7개의 지역전투사령부와 사이버, 특수작전, 전략, 수송사령부 등 지구 전체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4개의 기능전투사령부로 구성이 됩니다. 사령관은 모두 4성 장군으로 보직이 됩니다. 비공개로 한국을 다녀간 제클린 반 오버스트 공군대장은 미군의 해공, 해병대의 모든 수송부대를 총괄하는 최고위직입니다. 그리고 미 수송사령부는 미국이 수행을 하는 군사적 충돌을 제일 먼저 준비하는 부대입니다. 미 수송사령관의 방안은 미국 현지와 한국의 공식 매체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클린 대장이 개인 SNS에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지 않으며 자신이 방문한 국가의 사진을 게시했고, 이 사진들 중에 한국 시간으로 2022년 5월 18일 게시한 4장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한국 부산항 8부두에 주둔을 하는 제837 수송대대를 방문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진 분석 내용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수송사령관 제클린 대장이 2022년 5월 18일 개인 SNS 내용을 캡처한 겁니다. 자신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밝히고 있지만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힌트와 증거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의 벽면에 부대 마크가 보입니다. 이 마크는 미 육군 지상배치분배사령부 SDDC로 미 육군 수송사령부입니다. 한국에서 이 마크를 부착하는 부대는 부산항 8번 부두에 주둔을 하는 제837 수송대대 뿐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장소를 확증하는 사진입니다. 통로의 벽면에 붙어있는 게시물에 부대의 마크가 확인이 됩니다. 이 부대 마크를 미 육군 제599 수송여단 예하 제837 수송대대 마크로 비교를 해보면 동일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 자료로 제599 수송여단 공식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한 것을 공유합니다. 부대의 마크가 더 선명합니다. 게시물 중에, 벽면에 붙어있는 게시물 중에 한글로 주한미근인이라는 글자가 확인이 됩니다. 확인된 한글을 확대한 것입니다. 중령 계급의 인원 명찰에 스미스라는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제599 수송여단 공식 사이트에 제837 수송대대장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제미슨 스미스 중령이 되겠습니다. 제클린 대장이 방문한 장소가 부산항 제837 수송대대임이 명확합니다. 다음은 한국을 방문한 일자를 추적을 했습니다. 제클린 대장의 한국 방문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 SNS 계정의 2022년 게시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추적을 하는 전제 조건은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2022년 3월 5일 미군 전체의 수송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으므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3월 6일 이후라는 전제입니다. 개인 SNS 게시물을 검토한 결과 3월 6일 수송사령관으로 보직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개를 하고, 3월 14일 그 사령관으로서의 첫 게시물을 게시하며 4월 14일 처음으로 미국 내에 있는 예하부대를 방문합니다. 5월 5일 찰스톤에 있는 미 육군 SDDC를 방문을 하고 5월 12일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방문한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5월 14일 필리핀을 방문하여 주 마닐라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으며 5월 15일
싱가포르 미 해상수송사령부 극동지역 사령부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 문제의 한국 방문 게시물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클린 대장의 이동 경로를 위성사진에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제클린 대장의 개인 SNS의 게시물 작성일 기준이므로 실제 이동일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동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적 추적 사이트를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항적 추적 사이트에서 제클린 대장이 이용한 항공기를 추적하는 그 단서는 첫 번째, 미군 규정상 통합전투사령부 사령관 이상의 인원이 이동을 할 때 걸프스트림 C-37 항공기를 배정을 한다는 규정과 2022년 5월 12일부터 19일 현재 태평양상에서 확인이 된 걸프스트림 C-37의 비행 항적을 추려내고 추려진 걸프스트림 C-37의 그 착륙 지역과 제클린 대장이 SNS에서 게시를 한 공개를 한 지역을 착륙을 했던 동일한 기체를 추적을 해보면 단 하나의 걸프스트림 C-37이 남는데 이 항공기의 미 공군 등록번호는 18-1942이고 이카오 모드 S는 알파벳 A, E, 숫자 6961, 제조사 일련 번호는 5586이 되겠습니다. 이 기체는 2022년 5월 12일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일단 11일 19시 30분에 그 올롱가포라고 하는 필리핀의 올롱가포라고 하는 곳에 착륙을 했고 12일에는 올롱가포를 이륙하여 앙헬레스에 착륙을 합니다. 올롱가포는 수빅만이 있는 지명입니다. 제클린 대장은 과거 미 해군과 공군의 전략기지였던 수빅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실제 이동일보다 2일 늦게 게시물을 작성해서 공개한 겁니다. 5월 12일 필리핀의 앙헬레스를 이륙하여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착륙을 합니다. 싱가포르 공군의 F-15SG 스트라이크 이글 2개 비행대와 C-130 허큘리스가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미 공군 제497 전투훈련 비행대가 주둔을 하며 미 공군 1호기가 싱가포르를 방문할 시 착륙을 하는 싱가포르 공군 기지입니다. 역시 제클린 대장은 실제 이동일보다 이틀 늦게 게시물을 작성해서 공개를 합니다. 5월 14일에 그 이동 항적입니다.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한국 시간으로 16시 25분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을 합니다. 이 정보를 교차 확인하기 위해서 ADSB로 확인한 다른 사이트의 항적입니다. 동일한 항적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16일자 항적입니다. 15시 44분 한국 오산 공군기지를 이륙하여 17시 09분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착륙을 합니다. 따라서 제클린 대장의 한국 체류 시간은 약 48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제클린 대장은 실제 이동일보다 이틀 늦게 게시물을 작성해서 공개합니다. 5월 18일자 이동 항적입니다. 06시 48분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를 이륙하여 알류산 열도를 거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카나다 상공을 비행 중인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항적입니다. 일본 체류 기간은 37시간이 되겠습니다. 미 수송사령관의 방문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취임 후에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의례적인 방문으로 볼 수 있거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방문지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실무적인 현안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트랜스콤 그 수송사령부의 주임 원사인 도널드 마이릭 주임 원사를 대동을 했습니다. 지금 사면에 표시를 한 이 사람이 그 수송사령부의 주임 원사입니다. 두 번째는 필리핀 수빅과 싱가포르 미 해상수송사령부 극동지역 사령부는 태평양 전구에서 미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특이한 것으로 한국 방문에서 주한미군 사령부나 미 8군 사령부 방문에 대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군 전체의 수송을 책임지는 그 직위와
그 미 공군 대장이라는 계급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 육군 소속 제599 수송여단 제837 수송대대를 방문한 것에 비추어 주한미군 사령부나 미 8군, 미 제19 원정지원사령부, 미 해상수송사령부 한국파견대 등을 방문을 했거나 관련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취임 후에 예하부대를 순방하는 것으로 부산에 있는 제837 수송대대를 방문한 것이라면 오산 미 공군기지가 아니라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합리적입니다. 또한 한국 체류 시간이 48시간 이틀인데 한 개의 수송대대를 방문하기 위한 시간으로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제클린 대장의 방문지의 체류 시간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은 20시간을 체류를 하면서 수빅만과 필리핀 대사관, 미 대사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39시간을 체류를 하면서 미 해상수송사령부 국동사령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48시간을 체류를 하면서 837 수송대대 하나를 방문한 것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38시간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지는 미공개입니다. 결국 이번 제클린 대장의 체류 시간은 한국이 가장 긴 48시간이었고 결국 이번 아시아 4개국 순방의 핵심이 한국이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송사령관인 제클린 대장의 한국 방문이 비공개 처리된 것은 그녀의 방한 목적이 상당히 실무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와 시사점을 정리를 해보면 과거 쿠웨이트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과 그 다음에 최근에 유럽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국제적인 군사 분쟁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기동하는 부대가 수송사령부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물자와 장비 그리고 병력을 해당 지역까지 수송을 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사전 배치 물자선도 이 수송사령부 소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며 책임지는 미 수송사령부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48시간을 체류를 했는데 미 국방부나 주한미군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제클린 대장의 방한 자체와 그녀의 체류 기간 중에 방문을 했던 방문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837 수송대대를 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대는 전시 물자를 양육을 책임지는 부대입니다. 과연 그녀의 방문이 무슨 의미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